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심층 분석. 1. 정책 추진 배경과 목적.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의사 인력 부족과 분포 불균형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의사 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정책 추진의 핵심 배경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 약 3-4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도 정책 추진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진이 쏠리고 소아과응급 의료 등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과 취약 분야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3분, 진료, 소아과 오플런 현상 등은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분야에 몰려있다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수 증원을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하였고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의대 정원 문제는 잠재된 현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약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었는데 이는 빠르게 늘어난 의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의대 정원 확대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었고 이후 향후 논의를 약속한 구사의정합의로 일시 봉합된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이 문제를 제논의 테이블에 올려 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의사가 늘어난다고 의사들 수입이 줄어들 일은 없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대통령 발언을 통해 강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요컨대 고령화 사회 대비,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충, OECD 대비 낮은 의사 수 개선 등이 2,000명 증원 정책의 명분이자 목적이었습니다. 2. 정책 추진 과정.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의료 인력 확충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KMA가 참여하는 의료연합협의체가 구성되어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의사수 증원을 포함해 의료계 현안을 대화로 풀겠다는 취지였으며 약 1년간 총 28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설명했고 의료계도 원칙적으로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했으나 증원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합의되지 못했는데 이는 정부 측이 원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협의체에서 제시하지 않았고 의료계는 증원의 전제 조건부터 충족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협의체 논의 중반까지는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필수 의료 지원 등 원론적인 의제들이 다루어졌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본격 안건으로 등장한 것은 2023년 6월 말 무렵이었습니다. 6월 27일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문제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시작하겠다고 발언하자 의료계는 구사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충실히 논의하겠다면서도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조사 결과 89% 국민이 증원에 찬성한다는 자료까지 들며 의료계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반면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적정 의사수 산출 근거 마련, 필수 의료 진입 유인책,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보상체계 개선 등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성급한 증원 논의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17일 25차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복지부가 1월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숫자 논의를 요구했고 의협이 이를 거부하며 회의에 불참한 것입니다. 협의가 결렬되자 정부는 더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 결정을 추진했습니다. 2024년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긴급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부안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 기존 3,058명에서 5,058명과 함께 대회에 공표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가 의료계 합의 없이 정책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교육부도 대학별 정원 배정 작업에 착수하여 각 의대가 수용 가능한 추가 학생 인원을 조사하고 배정하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 특히 지방 국립대 의대에 대폭 증원 인원이 할당되기도 했는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배정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들은 정책 발표 후에도 2,000명 증원안은 철회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2024년 2월 중순 의료계 반발이 시작된 후에도 증원 규모 조정 여지는 없다, 점진적 증원 같은 우회책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번복은 없다고 공개, 천명하여 첫해 증원 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치권 및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지만 정권의 임기 내 개혁 성과로
2,000명 증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은 초기 협의결렬정부 일반 결정으로 전개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주도 하에 교육부와 합동으로 실행 방안이 마련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의료계 및 의대생의 반발과 갈등.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직후부터 의료계 전반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곧바로 성명을 내 졸속 증원 정책 강행을 강력 저지하겠다. 준비 안 된 의대 증원은 의료체계 붕괴 등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었는데 전공의 레지던트들과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정부 발표에 충격을 받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약 1만 2천여 명은 2월 중순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전공의의 80% 이상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사상 초유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되었고 실제 최종 집계로 7,648명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대다수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인력의 공백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필수 의료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세계의사협회 WMA 등 국제무대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국제적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보다 먼저 의과대학 재학생들도 대규모로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각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단체 대자보와 성명을 통해 졸속 증원 정책을 철회하라 요구했고 2월 말부터 전 학년의 90%에 이르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등교하지 않는 집단 행동을 벌였습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 대신 하얀 가운과 의사국가시험 교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연출될 정도로 의대생들은 사실상 학업을 전면 중단하며 항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24년 봄학기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수업이 마비되었고 실습과 시험도 진행되지 못하는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봄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 예정된 국가고시 의사시험 응시에 차질이 생겼고 상당수가 졸업을 유예하거나 시험 자체를 보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 사태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에도 유사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병원 교수층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가자 대학병원 교수들이 당직을 서며 진료 공백을 메우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으나 일부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아예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큰 폭의 정원 증원 배정을 받은 지방국립대병원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교수들이 대거 사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충북대병원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교수 17명이 사직하여 응급실 기능, 축소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문의와 교수들은 증원 정책이 강행되면 열악한 지역병원부터 붕괴할 것이라 우려하며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심정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동향을 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전공의대생의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정부는 곧바로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의대생 복귀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불법 파업에 준하는 의료 공백 초래 행위로 규정하고 복귀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각 의대에 학칙대로 조치하라는 지침을 내려 무단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이나 징계, 휴학 불허 등을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괄적인 휴학 승인이나 학사, 일정 조정은 없다며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용인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정부와 의료계 사이 극한 대치와 갈등이 수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의료계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통해 여론전에 나섰고 의대 정원 졸속 확대 저지를 내건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까지 개최하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의사들은 지역 의료 살리려면 먼저 구조개혁 필요, 증원은 졸속, 의료진을 협박하는 정책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내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는데 실제 2024년 11월 대통령 주재 공개 토론회에서는 비판적인 소아과 의사회 회장의 발언, 도중재지 퇴장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여론은 정부 편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강경파를 압박하고 제약사 직원 등이 의사 집회에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거론하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2024년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에 비유될 만한 강경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는 포고령을 내리고 불응시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조치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실상 국가가 의료 인력을 강제 동원하는 초유의 사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료계는 이를 의사에 대한 계엄령 선포라고 반발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당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버텼으며 사직했던 인력 역시 돌아오기를 거부하여 대치 국면은 장기화되었습니다. 4. 정책 추진에 따른 피해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과 그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이탈은
의료 현장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먼저 환자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진료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은 야간 진료를 축소하거나 한때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실제 2024년 2월 이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2월에서 7월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년 대비 약 17% 감소했는데, 이는 병원을 찾아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린 결과로 풀이되었습니다. 경증 환자 상당수가 응급실 방문을 포기하면서 전체 환자는 줄었지만 역설적으로 응급실 내 사망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경증 환자가 빠지고 중증 환자 위주로 남다 보니 응급 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가 작년 5.7명에서 6.6명으로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곧 치료 가능했던 환자들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장의 의료진 감소는 다양한 의료 공백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구급차를 통해 한밤중에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치료가 지연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충격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16세 환자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가 늦어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초래한 비극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만약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이 죽으면 누구 책임인가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응급의료 골든타임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회 등 공공부문 의사 인력을 응급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률을 80에서 90%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군의관 등을 투입해 응급실 유지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 대책이 못 되어 응급실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의료 현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실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환자 수가 평소보다 40% 이상 감소하고 지방 중소병원 중에는 응급실 문을 일시 닫는 곳도 속출했습니다. 정부의 응급의료 대응 역량마저 한계에 부딪히자 국민들은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는 답답함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필수 의료 외에도 진료 지연과 의료 공백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떠난 대학병원들은 수술 일정을 줄이거나 외래 진료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특히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 인력이 필수적인 과에서는 수술실과 분만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지방 일부 병원에서는 소아과 입원병 등을 잠정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교수들이 두세 배 업무량을 떠안았지만 역부족이었고 환자 대기시간 연장과 의료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의료 공백이 심각했던 2024년 하반기에는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어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길게 늘어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평소 같으면 쉽게 받았을 검사나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국민 건강 전반에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으로 교육 현장과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90% 학생들이 휴학 또는 수업 거부를 하면서 의학교육은 사실상 1년간 마비되었습니다. 본과 4학년 학생 상당수가 졸업연기 상태에 놓여 2025년 신규 의사 배출 인원이 크게 줄었고 본과 3학년 이하 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지 못해 학습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인위적 학사 일정 조정은 없다며 해당 기간을 그냥 유급 또는 휴학 처리하도록 해 많은 학생들이 1년을 유급하거나 졸업이 미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의대생 개인의 커리어와 학업에 큰 손실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인력 공급이 한해 공백이 생긴 것이어서 의료체계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2025년 병원 인턴 수련의 1년차 충원에 어려움이 생겨 군의관 공중보건의 충원에도 인력 공백의 여파가 미쳤습니다. 교수진들 역시 강의와 연구가 중단되고 남은 인력으로 임상 현장을 버텨야 해 심각한 업무 과부하와 소진을 겪었습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신규 의료 인력의 공급 체인을 끊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자 정책 추진의 명분이 퇴색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책 추진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국민 생명을 위해서 내세운 정책이 역설적으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상황에 처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사망률 통계 보도를 두고 정부가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여론 진화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의료 공백은 체감될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오판이 국민만 피해 입혔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정책 추진을 진두지휘한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들은 정치권과 언론의 사퇴 압박에 시달렸으며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요컨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실행되는 1년 동안 의료 현장의 혼란, 환자의 피해, 교육계의 마비, 정부의 신뢰 훼손이라는 전방위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다고 개탄했고 의료계는 이미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
지역부터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며 비극적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피해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았고 이는 다음 사회적 반향과 정치권의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사회적 반향과 여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 여론을 둘로 크게 분열시켰습니다. 정책 발표 초기에는 대다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정부 발표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89%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의사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76%가 1, 2, 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국민들이 느낀 의사 인력 부족 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고 초반에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 대혼란이 현실화되면서 여론의 향방도 복잡하게 변모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사회 문제가 되자 일부 여론은 정부가 왜 이렇게 사태를 키웠나 하고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한 갈등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부가 협의 없이 밀어붙여 사단이 났다며 정책 추진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이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본 경험을 토로하며 정부를 성토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었고 인터넷 여론 역시 찬반이 극단으로 갈렸습니다. 한편으론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다른 한편으론 저렇게까지 반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동정론이 병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중도층 여론은 증원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2,000명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2024년 9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0%가 점진적 증원을 지지하고 당장의 대폭 증원에는 회의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초기에 막연한 찬성에서 실제 사태를 겪으며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바란다는 기류로 바뀐 것입니다. 환자단체 등 일부 시민사회는 끝까지 의대 증원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이며 이번 사태로 후퇴한다면 의료계의 집단행동의 정책이 좌초된 나쁜 선례가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여러 환자 노동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는 1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는데 이제 와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반면 상당수 일반 시민들은 혼란을 겪은 후 결국 정부가 무리했다고 평가하며 정책 철회나 전면 재검토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시간대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초기에는 정부 방침을 일관되게 옹호하며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개혁이라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당 내 의료인 출신 의원들까지도 공개적으로는 대통령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 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결국 2025년 3월 초 국민의힘은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정책의 일시 후퇴를 공식화한 것으로 여당 스스로도 더 이상의 충돌은 부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세 전환에 대해 환자단체 등은 교육부와 여당이 1년간 눈치만 보다가 이제 와서 원점회기 선언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애초부터 정부의 일방적 증원 추진을 맹비난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이 급작스레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은 정책 졸속 강행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차원에서 여러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와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야당 의원들은 증원 필요성 자체보다도 절차와 방식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한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제기되었고 마침내 2024년 말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식 사유에는 다른 사안들도 포함됐지만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도 대통령 직무상 중대한 잘못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이는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며 국민 건강을 외면한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이 결국 탄핵을 자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으로 의료인과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함께 증원 정책을 주도한 관료들,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론을 부상시켰습니다. 사실상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 의료정책의 대대적 수정과 관계자 경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탄핵 인용과 정부 기조 변화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추진 1년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았습니다. 2025년 3월 정부는 우선 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에 복귀를 조건부 제시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파면 후 출범한 새로운 국정 운영 체제에서는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구상했던 매년 2,000명씩 10년간 총 2만 명 증원 구상은 정확히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정부의 백기투항에 가까운 정책 철회로 의료계와 학생들은 복귀하기 시작했고 2025년 하반기 들어 의료 현장은 서서히 정상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과 누적된 환자 피해 그리고 정책 불신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의사 인력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치밀한 계획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OECD 대비 낮은 의사 수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므로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이처럼 갑작스런 대폭 증원은 의료교육의 질저화와 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기피와 의료 전달 체계 왜곡 같은 문제는 단순 인원 증가로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패키지 대책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쉬운 해법만 줬다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선 의료계의 집단 행동 방식에도 쓴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 휴진 휴학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대화와 타협 대신 극단 선택을 한 것은 유감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정부가 2020년 합의를 깨고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을 성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한국 의료 정책 사상 초유의 갈등과 혼란을 남긴 채 미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론은 초기 압도적 찬성에서 혼란을 거쳐 신중론과 회의론으로 변화했고 정치권은 정권의 교체로 귀결될 만큼 큰 후폭풍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에 여러 과제를 남겼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그 방식과 속도,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신뢰 구축의 필요성도 절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은 객관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필수 의료 지원책과 지역 의료 강화책을 병행함으로써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민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의료 체계의 한계를 목격한 만큼 단기적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그 실패는 정책 결정의 어려움과 책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선의의 명분도 졸속이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 그리고 어떠한 개혁도 이해 당사자와의 진지한 소통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갈등의 상처를 딛고 보다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개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